형제들 가짜뉴스를 헬로보네 헬마우스입니다. 최근 유튜브에서는 이제 한물간 이제 유행에 뒤처지기 시작한 왕년의 유튜버가 한 분 계시죠? 넉튜브라고. 야, 이제는 오죽했으면은 저 유튜브에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은데? 이 가계정을 만들어도 이제 터뜨리지도 않아. 관심이 없나봐. 파급력이 없다는 얘기죠. 이제 유튜브에서 딱 봐도 뭐 조회수도 안 나오고 돈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뭐 그냥 냅둬도 되겠다, 요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 그분입니다. 그분. 그래서 요즘은 더더욱 페이스북에 집착적으로 이제 매달리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든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어그로 짜깁기 웹사이트 유머월드라는 게 있습니다. 유머월드. 여러분 이거 보시면 유머월드죠. 유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굳이 성격을 표현하자면 인터넷 짤방의 집합소다. 여기저기 이제 커뮤니티에서 그 가져온 훔쳐온 아이디어들, 요거는 DC, 요거는 FM코리아, 이런 식으로 가져와가지고 이제 짜깁기를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게시물을 구성을 하는. 아마 이제 그 이슈가 터졌을 때 손은 누구보다 빠르다, 우리 용변님조차 인정했었던 그 빠르기, 용변님조차 인정했던 짜깁기의 대가 그 페이지입니다. 요거. 자, 하여간 근데 이 페이지가 뭐를 보여주는 페이지냐, 이게 중요한 건데, 윤서인이나 윽 같은 애들이 어떤 기술, 어떻게 사람들을 낚느냐, 그거를 어떻게 이제 가짜 선동에 동원을 하느냐, 그걸로 어떻게 돈벌이를 연결시키느냐, 그걸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현장이 이 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제목부터 한번 보시죠. 자, 문재인에게 신발 던진 시민, 맞지도 않았는데 구속영장 신청한 경찰. 자, 일단 제목부터 좀 희한하죠. 맞지도 않았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안 맞으면은 구속영장을 청구 못합니까? 그리고 이제 저 윤서인이가 좋아하는 그 일본 제국주의 시절을 얘기를 해보자면, 이봉창 의사가 히로히토한테 폭탄을 던지긴 했는데 다치진 않았어. 근데 왜 구속시켰어? 자, 하여간 계속 봅시다. 선동꾼들에게 계란 맞은 황교안, 선동꾼들에게 이제 차량 봉쇄. 선동꾼이 뭐냐 이 새끼야. 성주 군민이야. 성주 군민. 네가 그 잘라온 기사에 써있잖아. 성주 군민이라고. 누구냐? 이해 당사자들입니다. 사드 문제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이라고. 문재인한테 던지면은 시민이고, 황교안한테 던지면 선동꾼. 지 좋을 대로 해 이 새끼. 하여튼 하여간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좌파 기자가 기사를 썼다. 진짜 이 새끼들 하여튼 지가 싫어하면 다 좌파야. 경찰관도 좌파고, 기자도 좌파고, 헬마우스도 좌파고. 그러니까 노무현은 계란 맞고 웃었는데 황교안은 수사 들어간다. 좌파 기자가 황교안을 욕을 했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어그로를 끄는 기사긴 하죠. 근데 왜 어그로를 끄는 기사냐, 이 기사 자체가 페북지기 초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그로용 기사예요. 애초에 어그로용 기사야. 그래서 조회수를 빨아먹는 기사예요. 애초에. 거기다가 뭐 네티즌 반응이니 뭐니 넣어가지고 만드는 그 우리한테 익숙한 그 어그로 기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정론 직필이라서 지면에 나가는 그런 기사가 아닙니다. 성격이 아예 달라요. 거기서 뭔 좌파를 찾고 막 착즙을 하고 앉았어. 일단 여기서부터 왜 하필 저 기사를 가져왔느냐, 왜 하필 조회수 빨아먹기 위한 어뷰징 기사를 가져와가지고 마치 좌파 기자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만들고 있느냐, 저렇게 별다른 의미가 있지 않은 현상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의미 부여를 하는 거, 구라를 치는 거. 이게 뭐냐? 허수아비 세우기 전법입니다. 쟤들 맨날 하는 거. 자, 만만한 허수아비를 일단 세웠으니까 그 다음에 뭐합니까? 막 때립니다. 허수아비를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막 때려. 노무현 대통령이 계란을 3번 맞았다고 이제 기사에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죠. 1번 쌀 개방 반대하는 농민, 2번 대우차 노조원, 3번 3당 합당 반대하는 시민. 자, 그러면서 뭐 다 같은 좌파인데 1, 2, 3번 다 좌파인데 왜 기사를 냈니? 좌파가 좌파한테 계란 던졌는데 이거 내전인데 뭐하러 기사를 내니? 진짜 미친 사고방식이야.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내전이란 표현을 무식한 새끼. 사실 성주군민도 보통은 자유한국당 찍으셨을 텐데 그것도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주 군민을 차마 좌파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했냐? 선동꾼이다. 야, 봐, 이거 다 보여 이 새끼야. 아니, 생각을 해봐. 쌀 시장 개방을 하면은 거기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 당사자가 누구냐? 농민이에요. 그 이해 당사자들이 그걸 반대하는 집회를 하는데 그게 좌파인지 아닌지 뭔 상관입니까? IMF 이후에 대우자동차가 GM에 매각될 때, 매각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뭐 예고가 되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노동자들, 노조원들이 그게 단순히 좌파입니까? 그게? 자기 생계가 걸려있는 일에 반대하는 게 왜 좌파야? 미친놈 아닙니까 저거? 야, 그러면은 유튜브가 너한테 영구정지를 먹여가지고 더 이상 너는 이제 유튜브에서 돈을 벌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거에 반대하면서 막 지랄 연병 떨고 영상 만들어서 올리고 뭐 흑화 유튜브 이지랄 했던 그런 윽튜브라는 애는 그럼 좌파냐? 그거 좌파 아니야? 노란 딱지에
항의한 좌파 유튜버. 노란 딱지에 계란 던진 좌파 유튜버. 얘는 현실로 안 나오니까 그냥 온라인 좌파인 거죠. 온라인 좌파. 게다가 졸라 웃긴 게 뭐냐면 저런 찌라시 기사조차도 제대로 읽고 해석할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3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번 좌파 누구였습니까? 3당 합당에 반대하는 시민이라고 했죠. 3당 합당에 반대하는 시민이 노무현한테 계란을 던졌다. 3당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 아니 반대하는 사람이 왜 노무현한테 계란을 던지지? 노무현이 3당 합당을 반대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야. 너 이거 이 사진 몰라 이거? 이해했습니다. 반대 토론해야 합니다. 이거 몰라 이거? 야, 이 유명한 장면을 몰라? 야, 그때 3당 합당 꽃길에 반대해가지고 그 뒤에 걸어온 세월이 노무현의 정치적 자산이 됐던 거 아니야. 지가 막 남들을 깔아보면서 잘난 듯이 시사 콘텐츠를 만드는데 노무현이 3당 합당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도 몰라? 야, 그거를 네가 알았으면은 3번 3당 합당에 반대했던 시민 이렇게 쓸 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니? 3당 합당 반대하는 사람이 왜 노무현한테 계란을 던지냐고. 그래서 혹시 또 기사가 뭔가 좀 이렇게 헷갈리게 써있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실제 기사를 찾아봤어요. 기사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1990년에는 부산 여갑 시민집회에 참석했다가 홀로 3당 합당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계란을 맞았다고 합니다. 3당 합당에 노무현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계란을 맞았다고. 그러면 그 계란을 던진 사람은 뭐겠냐? 찬성하는 사람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렵게 써있는 것도 아니고 한글만 뗀 사람이라면은 자연스럽게 해석이 가능한 문장을 보면서도 그거를 몰라가지고 3번 3당 합당에 반대하는 시민 이지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3명의 사람들을 지 마음대로 분류를 하면서 좌파라고 묶으면서 3당 합당에 반대하는 게 진보에 가까운지 보수에 가까운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못하는 거야. 하여간 앞에 이렇게 깔아놓은 의도는 빤합니다. 좌파 기자들이 말이야 황교안 때는 욕을 해놓고 문재인 때는 구속수사에 대해서 왜 아무 말 안 하냐? 이건 뭐 다 내로남불 아니냐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짜가지고 패러다임 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동일보가 좌파예요? 얘는 기독교 베이스 우익이잖아. 그렇죠. 동성애에 대한 입장만 봐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들 하는 전형적인 패턴이 이겁니다. 지 만만한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그 허수아비에다가 이름표를 쫙 붙여. 좌파. 그래놓고 이 좌파라는 허수아비를 막 때리고 막 오줌 싸고 막 조롱하고 막 그러면 지들이 막 짱 센 사람이 된 것처럼 나는 이렇게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이다. 니들이 나를 탄압을 해도 말이야 나는 온라인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물론 시원하게 할 수 있겠지. 네가 세워놓은 건 허수아비니까. 요런 짜깁기와 어떤 교묘한 왜곡 요게 이제 윽비의 어떤 장기인데, 자 그러니까 요 글을 보면은 황교안 총리가 그 당시에 계란을 맞았을 때 언론들 뭐 했냐? 좌파한테 장악당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말이야. 아닙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기사를 그때도 요렇게 겁나 썼어. 겁나 썼어요. 자, 황교안 총리 계란 요렇게만 검색을 해도 수사 관련된 기사가 이렇게 수두룩 빡빡하게 나옵니다. 이 기사들이 대부분 수사하는 게 어떤 당연하다는 그거에 대해서 의문 제기를 하지 않는 기사들이에요. 왜냐면 국무총리든 누구든 뭐 일단 계란을 맞았으면 폭행당한 거잖아. 괜히 계란을 맞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행위 자체를 잘했다고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많은 다른 기사들 다 빼고 지가 때리기 쉬운, 지가 좌파 딱지를 붙이기가 용이한 어떤 엄한 기사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그걸 막 때리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그 기사를 쓴 사람이 정말 좌파 기자인지 제가 찾아봤어요. 검색을 해가지고 쫙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우리 의기가 좋아하는 어떤 좌파적 신념으로 철저하게 무장을 한 좌파 기자냐? 전혀 아닙니다. 원래 이 양반은 딴 걸로 유명합니다. 뭘로 유명하냐? 온라인 낚시성 기사로 유명한 사람이야. 낚시꾼이야 낚시꾼. 오죽 그걸로 유명했으면 본인이 그걸로 칼럼도 썼어요. 2013년에 칼럼 썼는데, 안녕하세요 네티즌님들, 제가 바로 그 악명 높은 기레기의 원조 땡땡 형아입니다. 제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는지는 포털사이트 뉴스페이지에 걸린 제 기사 댓글을 보면 됩니다. 추천이 많은 베스트 댓글 3개 중에는 국민일보는 땡땡이한테 월급 주지 마라, 제목만 보고 불펌쟁이 김땡땡인 걸 알겠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돌 정도입니다. 하여간 이 양반은 조회수 가지고 어그로 땡겨서 그걸로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 철저하게 봉호하는 일종의 잔압괴죠. 나하고 통하는 면이 있어요. 좌파는 무슨 좌파야. 친정부적이라고 이제 분류할 수 있는 리포트래시라는 사이트가 있죠. 이제 거기에 등재되는 영광을 또 누리고 계십니다. 이분이 제가 또 검색을 해봤어요. 거기에 등재가 돼서 싫어요 19개 받고 계십니다. 친정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정보를 마음대로 취사 선택을 하고 지 맘대로 비틀어가지고 지들 좋을 대로 막 주댕이를 나불대는 그 이유가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가 그렇게 써놓으면 그걸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 남들 다 바빠요. 지처럼 그냥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가지고 온라인에 뭐 끄적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보통 사람들은 바빠. 그러니까 꼼꼼하게 안 챙겨봐.
따지지 않아요. 이걸 노리는 일종의 옥장판 판매다. 자, 아까 노통 관련해가지고 또 어떤 짜집기를 했는가 볼까요? 계란 3번 맞았다고 했는데 각각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유명한 달걀 맞는 장면,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느냐, 11월에 우리 쌀 지키기 전국 농민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을 때 쌀 시장 개방 문제를 한창 이제 시끄러울 때, 그래서 농민들의 민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그 시점, 게다가 이 대회에 참석해가지고 연설을 할 때 정치인 노무현의 신분이 무엇이었느냐,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냥 욕을 먹는 거예요. 계란 아니라 짱떡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때가. 그래서 뭐냐, 원래 이런 자리를 그 신분의 사람이 간다고 했을 때는 그냥 욕 먹으러 가는 거야. 가서 욕을 먹고 설명도 좀 간신히 하고 화를 좀 푸세요,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계란도 좀 맞아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실제로 계란을 맞았던 당시에는 뭐 그렇게 난리가 나지도 않았어. 여러분도 한번 기사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봤을 때 이렇습니다. 달걀 맞은 얘기 자체가 별로 안 나옵니다. 기사 딱 3개 나옵니다. 3개 나와요. 3개 보세요. 예? 이게 다예요. 2001년에 대우차 사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외국으로 팔려나가면은 구조조정된다, 엄청 잘린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는 파업을 하고 경찰은 강경 진압을 하고 이래서 좀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정부 말을 좀 들어달라면서 노조 사무실로 제발로 찾아간다? 거기 가서도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얘기한다? 욕을 먹겠다는 겁니다. 욕을 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서 뭐라고 합니까? 실제로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거지 내가 노조 심부름하러 온 거 아니다. 또 굳이 또 이렇게 얘기할 건 또 뭐냐 싶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소신발언을 하니까 거기서 계란을 맞지. 이 건이야말로 제대로 한번 욕먹을 각오를 하고 내가 중재를 해보겠다 라고 가서 실제로 계란을 맞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해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재자, 이 해결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나중에 심지어 그 대우차의 광고 모델까지 했습니다. 물론 무료로 했지만. 자, 이거는 이렇게 정치적 사안들이에요. 계란을 맞는 행위가 갖는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거고 정치인은 그걸 하는 거야. 보세요. 실제로 황교안 총리가 그 당시에 성주에 왜 갔습니까? 다 알아. 지금 뭐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사람들 까먹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주에다가 사드를 배치를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하고 민심이 흉흉하고 집회하고 시위하고 그런 난리가 납니다. 거기에 현직 총리가 간다. 뭐야? 계란 맞으러 가는 거예요. 밀가루 맞으러 가는 거야. 욕 먹으러 가서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는 게 국무총리실의 고유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사하는 거를 황교안 당시 총리가 냅뒀다. 뭐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봐요 저는. 무슨 뭐 큰 잘못이겠어요 그게.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야지. 계란을 맞아도 도량 넓게 통 크게 정치인답게 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 대단하다. 황교안 총리가 그런 정도의 그릇은 아니었던 거죠. 말하자면 대통령 그릇이 아니었던 거지 뭐. 하여간 이렇게 정치인이 욕먹을 자리에서 욕먹는 거, 계란 맞을 자리에서 계란 맞는 거, 이거랑 대통령이 국회에 개원연설하러 갔는데 갑자기 빨갱이 소리를 하면서 신발을 던진다, 이거를 같다고 하는 거, 요거 자체가 야바위야. 그러니까 의기나 윤서인이 같은 애들이 맨날 입만 열면 떠드는 게 내로남불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같지 않은 사안들을 이어붙여서 짜깁기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사기입니다. 자, 패턴을 한번 볼게요. 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전에 이제 썰 전에 나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이나 비난도 참을 수 있느냐, 어떤 비난이나 비판에도 절대 고소고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우리 여기 뭐라 그럽니까?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비판적인 말 좀 했네 그 사람이, 이러면서 대충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려고 그래요. 비판적인 말이 문재인 빨갱이! 아니 이거 비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냐? 야, 네가 생각해도 좀 그렇지 않아? 빨갱이 문재인 끌어내려라! 비판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 않아? 물론 이제 너처럼 이게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제 부모님의 특별한 안부를 물으면서 부모님이 뭐 어쩌네 저쩌네 이런 쌍욕을 박을 수 있는 애라면은 빨갱이 소리도 그냥 건전한 비판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아니 진짜 명예롭게 한다 진짜. 하루 저렇게 하지? 좋아요. 명예로운 욕이든 뭐 비판이든 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냥 욕을 했다고 경찰한테 현장에서 체포된 게 아닙니다. 비판을 했다고 욕을 했다고 체포된 게 아니야. 자, 경호선 안쪽으로 들어와서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신발을 던졌다 이겁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실제로는 욕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야. 애초에 욕을 한 게 본질이 아닌데 이 남자가 뭐 비판을 좀 해서 그래서 수사를 받는 것처럼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씨발 욕 좀 했다고 사람을 막 잡아 가두려고 그러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통령 경호선 안쪽으로 들어와서 신발을 던지는 행위, 이거는 굳이 따지면 일종의 정치적 테러입니다. 우리 하태경 의원님이 좋은 비유를 해주셨는데 조지 W 부시를 향해서 신발을 던졌던 그 기자의 정치적 테러 행위와 사실은
같은 겁니다. 다만 이제 뭐 폭탄을 터뜨리거나 하는 어떤 실제적인 위협을 가한 게 아니고 상징적인 정치 테러죠. 이거는 단순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랑은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시한테 신발 던졌던 이라크 기자도 실제로는 징역 땅땅. 혐의가 뭐냐? 외국 원수 공격 혐의입니다. 근데 우리 하태경 아저씨는 갑자기 이라크를 미개 국가 취급을 하면서 뭐 이라크의 수준이 어쩌니 뭐 저쩌니 뭐 합니다. 그러면서 이라크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부시한테 단순히 비위를 맞춘 것처럼 호도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발 던졌잖아.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그래서 외국 원수에 대한 공격 혐의예요. 이거는 심지어 우리 법에도 똑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트럼프를 향해서 기자가 신발 던지면 요걸로 처벌받아요. 똑같습니다. 자, 문명 국가라면 당연히 있는 거고 문명 국가의 당연한 조치예요, 저게. 아니 그럼 우리나라에 방문한 남의 나라 국가 원수한테 테러를 하는데 그걸 그냥 냅둘 수가 있습니까? 법치주의 겁나 좋아하시면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 이번에 이제 문 대통령한테 신발 던진 사람, 그 양반도 마찬가지죠. 무슨 뭐 우익단체 공동대표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빨갱이 끌어내려 라면서 신발 던진 거 일종의 정치적 테러를 시도한 겁니다. 길 지나가는데 욕을 한 게 아니야. 그런 거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걷어내고 보면은 실제 경찰의 코멘트 자체도 굉장히 건조합니다. 국가 원수에게 접근해서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그래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얘기죠. 다 떠나서 이 건은 애초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실패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경호 책임자가 이번에 직위해제가 됐어요. 경호 실패니까. 자, 요거 기사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경찰이 뭘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거냐. 자,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건조물 침입입니다. 이게 무슨 뭐 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뭐 국가 원수 모든 뭐 하태경 아저씨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가포 경호가 뚫렸기 때문에 대통령의 경호를 방해한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국회라는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 요렇게 들어가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경찰에 뭐 영장 청구라는 거는 이 심각한 사안에 대한 평가로 나온 거긴 하겠죠. 당연히 법원에서는 뭐 그 정도까지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이 건은 그래서 성주에 뭐 사드 설치하는 문제나 뭐 쌀시장 개방 집회나 이런 거랑은 다른 사안이 됩니다. 의미, 맥락, 상황, 판단 전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같지 않은 사안, 직접 비교가 안 되는 사안을 이어 붙여가지고 억지를 쓰는 거, 우그러뜨려가지고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서 억지로 우겨 넣는 거, 이런 어떤 응모 시리즈들의 어떤 억지 내로담불, 이 패러다임의 전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떤 온라인에서 자기 페이지를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사실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쥐는 막 이걸 컨텐츠랍시고 막 싸질러 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혐오의 전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전라도라는 어떤 지역을 혐오한다든지 사회적 약자들을 뭉뚱그려서 통으로 혐오한다든지 만만한 정치인이나 뭐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뭐 지한테 소송 걸 거 아니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 배설물들 중에서 요거 좀 재밌겠는데 싶은 것들을 긁어 모은 거, 그걸 약간의 짜깁기와 선동으로 전시를 해놓는 거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지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놨던 그 신안군에 대한 혐오질이죠. 이 게시물들을, 이 시리즈들을 보면은 의기란 내에 이제 현주소를 볼 수가 있는 건데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리얼 월드의 군청 공무원과 온라인 진상의 만남이죠. 그러니까 호남 혐오를 하는 게시물을 올려. 그래놓고 이제 사람들이 막 자화자하면은 군청 게시판에 가가지고 이제 잠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싸 걸렸다 이거 싶으면 이 낚시를 걷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래놓고 졸라 비장한 척합니다. 저는 영상을 지우지도 않을 것이며 반성도 사과도 않을 것입니다. 한 달 안에 저를 고발하십시오. 신앙군에 대한 욕을 써봤자 고발당하지 않으니 마음껏 욕하라는 글을 쓸 겁니다. 어쩌라고. 뭐 쓰면 지금 뭐 어떡할 건데 뭐 쓰면 어떡할 거야. 이 비대한 자아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갑자기 졸라 비장한 척을 해요. 뭔가 자기가 무슨 뭐 자유의 투사에 있냐, 표현의 자유를 위해 자기가 뭘 하고 있느냐,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대해진 자아를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비대해진 자아를 전시하고 싶은데 봐주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유튜브에는 없으니까 페이스북에 그냥 빨래 널듯이 넣는 거야. 이렇게 야 뭐 그렇게 하면 그 당사자가 막 어떡하지 유튜브 너무 무서워 부들부들 이럴 거 아니야? 리얼 월드에 사는 사람들한테 너는 뭐냐? 진상민원인이야. 그 사람들이 하루에도 100번씩 만나는 진상민원인이에요. 저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죠. 그 생각모듬지개인가? 자기는 성역을 건든다. 뭐 대단한 걸 하는 거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냥 미친 소리 하는 것밖에 아니거든. 그건 뭐냐? 보통 사람들이 저 군상들을 마주칠 일이 원래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SNS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어쩌다가 이 혐오스러운 무리들이 싸질러 놓은 뭔가를 마주칠 일이 생기는 거야. 그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거냐? 비난받기를 반복하여 자초하고 있다는 얘기를 왜 하냐고. 예? 반말하지 마세요. 끊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대응이야. 이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고 이게 신안군 주무관의 반응일 가능성이 99%다. 씨발 뭐야.
추워. 보통 사람들하고 만나면 니네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구축한 온라인 세상에서 아무리 자아가 비대해져 봐야 너희들 혐오판에 기생하는 애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우리 공동체의 사회 상규 안으로 진입할 수가 없어요. 니네가 그게 리얼 월드고 그게 어른들의 세계다. 니네 딸이들이 발붙일 공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리얼 월드에는 없다. 알겠니? 자, 오늘은 구토를 참으면서 혐오의 전시장을 돌아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헬마우스였고요. 구독은 동지, 제보는 팀플, 멤버십은 동양. 헤이 예! 칸트는 자신의 저서 영구평화론에서 자본주의 없이는 세계의 평화가 확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거 형은 옛날에 이렇게 안 했다고 말을 안 했다고. 씨발 자본주의라는 단어가 영구평화로 나오지가 않는다니까. 이 새끼 기어의 체계가 있었구나. 기어의 체계가 있었어. 씨. 이 책이 송재준 씨가 쓴 책인데요. 뭐 두껍지 않습니다.